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화웨이발 지각 변동입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의 이제 화웨이에 대한 3차 제재가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해서 생산한 반도체를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등의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얼마나 타격을 입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예. 뭐 어디까지 파장이 이어지는 것인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이유는 뭐죠? 이 미국은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미 국방부가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을 해서 의외로 이제 송부를 한 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즉 화웨이가 자신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을 해킹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탈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주장입니다. 화웨이가 어떤 회사인데요? 이 화웨이라는 이름이 중화유위를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중화민족의 미래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민족주의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웨이의 창업주인 런정페이 회장의 경우에는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글로벌 기업 순위 50위 안에 드는 그런 거대한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장에도 지금 상장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은 또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의심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화웨이의 주력 분야는 크게 스마트폰하고 통신 장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통신 장비는 세계 1등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통신사들에게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 이런 취지로 압력을 가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좀 LG U 플러스가 곤란해진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예. 이번 제재로 세계 2, 3위를 다투는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도 이 화웨이의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모바일 AP라든지 이런 좀 스마트폰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뭐 안보 문제 거론하지만 속내가 또 따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의도를 또 따로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프로젝트라는 차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은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어떤 일자리를 빼앗아 갔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바로잡아 줄 것을 이제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일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좀 뭐랄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중국을 혼내주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재선의 필요성을 호소하려는 이런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끝나면 또 상황이 달라질까요, 그럼? 지금 중국 정부나 화웨이가 일견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연장선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대선 이후엔 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결국 이제 구조적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런 정치적 이유와 해소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 의도의 두 번째 차원이겠죠. 이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적 의도이고 여기서 이제 화웨이 제재가 나온 거라는 건데요. 이미 2012년도에 미 하원 정보위가 이 미 업체들의 화웨이 장비 구입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논의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캠프 측이 이 5G를 국유화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런 문건을 생산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부침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미중 간의 지속적인 경제적 갈등 이것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등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이제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순위를 다투는 경쟁사가 밀려난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익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라고 하면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이렇게 세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이 꽉 잡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중저가 시장에서 좀 경쟁하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화웨이의 어떤 퇴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북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처음부터 화웨이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중국 내수 시장의 경우에는 화웨이의 이 빈자리를 샤오미나 오포 등의 이제 다른 중국 브랜드가 채울 것으로 보이는데 또 삼성전자가 일부 이제 모바일 AP를 샤오미나 오포에도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부 또 이득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만 메모리 반도체로 좀 분야로 옮기면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화웨이한테 이제 못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이런 신청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화웨이 제재를 막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것을 승인해 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고, 승인을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나 납품 기한 이런 것들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게 꼭 뭐 이 물량을 반드시 화웨이에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범용성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체 수요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이제 타격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뭐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이니까 지금 불안 요소인 것이죠. 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화웨이 제재 이외에도 지금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이게 미국 기업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분야의 강자로 평가가 되는 엔비디아가 영국 회사인 ARM을 우리 돈으로 47조 원에 인수하기로 한 사건인데요. ARM이 영국 회사지만 손정희 펀드가 갖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소프트뱅크 펀드가 갖고 있다가 이게 소프트뱅크랑 시너지 효과가 안 나서 다시 팔기로 내놓은 그렇죠. 것을 ARM이 사간 건데, 예. 엔비디아가 사기로 한 건데, 그렇죠. 이 ARM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설계 기술의 원형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의 엑시노스라든지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런 것들이 다 ARM 기반의 AP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ARM에 지금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게 되면 앞으로 뭐 지금 원래 신경 쓰고 있던 AI나 자율주행차 이런 것 등을 넘어서 모바일 AP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또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라이선스 비용 등의 어떤 정책 변화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이 내용을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 경쟁 격화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패권 경쟁 이런 게 다각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퀄컴과 엔비디아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두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사실 미중 간의 어떤 기술 패권 경쟁의 한 축으로 이제 좀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화웨이 제재에 더해서 엔비디아 ARM 인수로 인한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또 미국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중국의 시장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런 대외 리스크를 또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내적 변수를 또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겪고 있지만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영 체제 그리고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도 빨리 좀 이 과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